안녕하세요, 세모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오창괴담 3가지를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긴급 구조 서비스. 그날 밤 자정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이미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였고 도로는 거의 물에 잠긴 상태였죠. 다른 차들도 거의 없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치는 가운데 저는 차를 몰고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오고 말았어요. 차는 거의 물에 잠겼고 문틈으로 물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죠. 저는 급히 자동차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보험사에서는 곧바로 구조팀을 파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심하며 구조를 기다리기 시작했죠. 잠시 후 뒤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다가오는 걸 보았어요. 작은 트럭이 제 차 뒤에 멈추고 우비를 입은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차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었고 저는 무사히 구조 트럭의 조수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따뜻한 홍차를 건네며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에 홍차를 마시며 기다리던 중 보험사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신가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구조해 주셨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보험사 직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계신 길이 출입 통제 중이라 구조팀이 도착하려면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남자가 보험사 직원이 아니라면 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저는 급히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죠. 그때 다시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구조팀이 10분 내에 도착할 거라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주변을 다시 살피다 소형 트럭이 시동을 걸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보았습니다. 트럭은 천천히 저를 향해 후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그 순간 구조팀의 대형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소형 트럭은 급히 달아났습니다. 보험사 직원들과 함께 차를 조사해 보았지만 차량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저 침수 피해만 있었을 뿐이죠. 그날 밤의 기이한 사건은 결국 미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 어린 시절 저희 반에는 코우군이라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코우군은 혼자 노는 타입은 아니었고 다른 아이들과도 잘 어울렸죠. 어느 여름날 하굣길 숲을 옆을 지나가다가 검은 무언가가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책가방이었고 그 가방을 메고 있는 사람은 코우군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다가가 물었습니다. 코우군, 이런 곳에서 뭐하고 있어? 코우군은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개구리 가지고 놀고 있는 것뿐이야. 숲을 사이로 흐르는 개울가에 쪼그리고 앉은 채 코우군은 등을 돌리고 개구리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는 참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들고는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뭐야 그거. 코우군은 참개구리의 오른쪽 다리를 잡고 있었고 왼쪽 다리는 허벅지 부근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미술 시간 때 쓰던 커터칼이 들려 있었고 칼날에는 붉은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코우군에게 코우군, 네가 자른 거야? 하고 물어봤습니다. 코우군은 대답했습니다. 맞아. 여기 있는 개구리의 왼쪽 다리를 모두 잘랐어. 그렇게 말한 뒤 코우군은 손에 잡고 있던 개구리를 놓아주고 새 개구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놓아준 개구리는 비틀비틀 기어가다 개울로 들어가 흘러갔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저는 고향에 돌아와 동네 슈퍼에서 어릴 적 친구인 다이군과 우연히 만났습니다. 문득 코우군이 생각나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다이군은 코우군이 어릴 때부터 개구리의 왼쪽 다리를 자르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녀석 개 중에서도 올챙이가 발이 자라기 직전에 잘라내는 걸 가장 좋아했지. 잘 자르면 상처가 아물어서 마치 선천적으로 왼쪽 다리가 없는 개구리처럼 된다고 했어.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요즘은 그런 짓 안 하지? 그러자 다이군은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녀석 죽었어. 오토바이 사고로. 비 오는 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는데 어떻게 부딪혔는지 왼쪽 다리가 허벅지에서 잘려나가 출혈 과다로 살릴 수 없었다고 하더라. 저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다이군은 이어 말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개구리의 저주가 아니냐고 하더라.
코로나 전 일이니까 벌써 4년쯤 됐나? 시간 있으면 코우네 집에 가서 향이라도 피우고 와. 다이구는 그 말을 남기고 카트를 끌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주라던가 애군이라던가 그런 건 모르지만 인과응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엇이 코우군에게 개구리 왼쪽 다리에 집착하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날 수풀 속에서 다리가 잘려나간 개구리를 보며 행복해하던 그의 미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사고 물건. 옛날 저는 아주 싼 방 하나를 찾았습니다. 이른바 사고 물건이었죠. 그 방에서 살던 사람이 자살했다고 집주인이 말했어요. 저는 그런 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편이라 그대로 방을 빌렸습니다. 방 안에는 딱히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자살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서 귀신이 남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방에는 묘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서 있는 듯한 그림자였죠. 뭔가 싶어서 바라보면 금세 사라지곤 했습니다. 기분 탓인가 싶었지만 같은 일이 몇 번이고 일어났어요. 끝내는 누군가가 제 주변을 맴도는 듯한 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이가 달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제 옆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곤 했습니다. 자살한 사람은 어른이었기에 제가 지레 겁먹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침대에서 문득 눈을 떴을 때 아이가 위에서 저를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는 걸 보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있었고 얼굴을 트게 된 옆집 이모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방에서 자살자가 나온 건 사실이지만 그 전에 아동학대로 인해 여자아이가 죽은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부모가 자식에게 식사도 주지 않아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 방을 빌린 사람은 저까지 모두 5명. 대부분 금세 방에서 도망쳤던 모양입니다. 자살한 건 제가 오기 전전번의 사람. 아이의 원령에게 저주받아 죽은 게 아니냐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았다고 하더군요. 그 뒤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깨를 으쓱하고 이야기를 흘려보낸 뒤 계속 그 방에 살았습니다. 아이의 기척은 그 후에도 느낄 수 있었지만 무시하면 그뿐이었죠. 2년 정도 살다 그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때는 그걸로 그 아이와 이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새로 얻은 방에도 그 아이는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되게 무시하고 있지만 가끔 말을 걸어주면 아이가 반갑게 웃곤 합니다.